생활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와중에 또 이제 뭐 광고라기보다는 방송 협업 문의가 좀 들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또 촬영을 서울에서 일정이 잡혀서 좀 어제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급하게 서울에 일정이 생겨서 잠깐 올라왔고, 또 어차피 또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 이제 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은 저도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많이 안 좋고 해서 뭐 김장 같은 거 참여를 안 했었는데, 그래도 뭐 친척들도 다 오고 뭐 작은아버지 고모 이렇게 다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는 집안 행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엔 좀 참석을 하려고, 예, 그래서 이번 주를 아마 화성에서 보내고 김장도 좀 하는 거 도와드리고 영상 촬영도 좀 하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엔 다시 저는 또 창원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희한하게 창원에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어떻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갑자기 오게 되네요 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지금 딱히 벌이가 없어서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 활동으로 어떤 부가 수익도 좀 창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일거리라든지 뭐 저한테 좀 이렇게 유튜브를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면 좀 저도 이제 그런 거 활용하려다 보니까, 예, 저도 해서 급히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피곤하네요 좀. 킹이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소통 주제에 좀 요러한 걸 갖고 왔어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소통을 보면, 그 주제를 보면, 남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암 선고 받은 후에 대응에 따른 생존 확률이 좀 차이가 날까? 그러한 하나의 주제랑, 마지막 주제는 뭐 암 환자가 되고 나서도 타인과 비교하는 삶이라는 걸로 이제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 저희 구독자님들, 또 구독자님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또 이런 것도 저도 궁금해서 이런 거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두 번째 주제로 갖고 온 이제 안건에 대해서는 이거 아마 좀 모든,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을 또 일단 말씀드릴 텐데, 저와 또 생각이 다르시다는 분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이나 뭐 이제 뭐 미래 구독자님들한테 이래저래 뭐 많은 의견을 받고 있어요. 피드백을 받고 있은 좋은 글, 뭐 심지어 뭐 악플이 달릴 때도 있고 한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뭐 보면은 또 이런 글도 되게 많아요. 뭐 나의 부모님이 뭐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지금 멘탈이 너무 뭐 깨지셔서 뭐 어떠한 치료도 뭐 안 하려고 하신다. 지금 일단은 그냥 멍하게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좀 꽤 많더라고요. 답변으로 이렇게 온 분들 중에. 아니면 내가 암을 선고받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뭐 치료를 포기하려 한다, 뭐 이런 분도 많고 해서, 제가 암 선고받았을 때 다시 또 한번 회상을 해봤거든요. 나는 어떻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어땠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었을까를 좀 되짚어 봤는데, 일단 저의 주관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대응을 빨리 내가 선택을 해야지만 생존 확률이 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존을 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살겠다, 난 그만 그냥 뭐 삶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싶다, 이거는 그냥 뭐 나중에 그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자기의 뭐 목숨을 자기가 정하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와 같이 3기 이상, 3기, 4기, 말기를 판정받으신 분이라면은 어떠한 빠른 선택을 좀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존
기간에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생각을 하면, 송글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우님도 네 어서 오세요. 네, 다들 많이들 와주셨네요. 네, 지금 첫 번째 근황 잠깐 얘기 드리고 안부 좀 여쭙다가 두 번째 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송골매님이랑 박성우님? 뇌성이 생긴 통증이 많이 있으시고요. 병원 최근에 가보셨나요, 송골매님? 그 내성 근데 그 지금까지 항암해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통증이랑 내성이랑은 또 별개의 문제라서 아마 가셔서 CT랑 PCT를 찍어보신 다음에 아마 소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준아빠 형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금 항암을 좀 해 오셨으니까 구력 있으시니까 그 통증으로 아시잖아요. 통증 뭐 저도 그렇고 통증이 있는 걸로 이게 암이 뭐 더 활성화됐는지 이거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셔서 한번 찍어보신 후에 판단을 좀 하시고요. 지금 너무 그렇게 좀 불안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막상 가서 찍어보면 또 그거랑은 전혀 또 별개라서 그 이후에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송골면 좀 화이팅 하시고. 박성우님 17차 맞으셨고요. 젠마로 바뀌신 후에 오히려 좀 더 좋아지셨고 일상생활 후유증 다행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서 형님 저 지금 화성입니다. 화성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또 뭐 촬영 협업 문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또 급히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안 그래도 원래 이번 주 주말에 저희 집 김장이 원래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김장을 이제 도와드릴 겸 뭐 영상도 촬영할 겸 주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또 일정이 생겨서 잠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오게 됐네요. 그래서 날씨도 많이 좀 지금 쌀쌀해지고 했는데 뭐 운동하고 건강 챙기시는 건 좋은데 날씨 이렇게 추울 때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다들 몸조리 잘들 하시길 바라겠어요. 저 장거리 운전 못하고요. 장거리 운전 힘들죠. SRT 타고 올라왔어요. SRT 창원 중앙역에서 SRT 타면 동탄역까지 2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그럼 또 이제 아버지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좀 동탄역으로 아버지가 좀 픽업을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다가 어제는 또 서울 역삼 쪽에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또 제가 운전을 해서 역삼을 좀 갔다 왔고.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아예 좀 뭐라도 해야죠. 뭐 먹고 살려면 또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뭐 벌이가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열심히 해야죠. 또 가장이고 하니까 그 정도 고통은 또 이제 참아가면서 그래서 모두 좀 더 나으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힘들어도 또 이렇게 또 참고 이렇게 하면 또 되니까 그 정도 또 이제 참고 해야죠.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암 환자다 뭐 아프다고 해서 이제 계속 뭐 마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호받거나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내에서 체력 한이면은 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날이 원래는 이제 지금 이 정도 기온이 정상이겠죠. 아니면 좀 더 추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전에 너무 좀 날씨가 푹하다 보니까 이상 기온이어서 지금 다들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어제까지는 또 괜찮았는데 밤에 좀 잠을 죽게 자서 그런가 살짝 목이 칼칼한데요. 제이진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 그리고 좀 저도 좀 이거 쌍화차 좀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살림한 여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다들 예전에 계속 와주셨던 형님 누님들이 자꾸 이렇게 계속 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들어와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그리고 다들 잘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글로나마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들어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잘 계신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서 방송을 이제 키면서 뭐 어떠한 주제로 할까 하다가 이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계속 매번 말씀드리지만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요즘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함으로써 뭐 구독자님들이라든지 어떤 질문사항들의 공통된 질문사항들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좀 정해서 갖고 와봤어요. 아, 옥경님 안녕하세요. 아, 네, 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저는 이제 저의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물론 이제 멘탈이 좀 갈리고 사람이 뭐 어떻게 될지 약간 좀 벙찌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연 치유를 하실지 뭐 항암을 하실지는 솔직히 자기의 판단인데, 저는 제 주관적인 건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저와 같이 4기 정도를 4기 이상 4기를 판단했다고 판정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병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가 몸에 암 세포가 일단은 퍼진 상태잖아요. 장기 쪽으로도. 아, 꿀모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 치유를 하겠다? 물론 하시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항암으로 어느 정도 좀 이 암세포를 어떻게 좀 잡아 놓던가 좀 죽이던가 감소를 시킨 후에 자연 치유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생존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질문들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 생각인데, 그 암 선고를 받은 당사자 본인이 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냉철하고 냉혹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뭐 투병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만 3년차가 돼가지만 아직 췌장암 4기로서 5년 생존율 안에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가 5년 생존율을 할 수 있다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이 마냥 긍정적일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은 좀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암 선고를 받으신 후에 내가 그 지금 현재의 삶을 뭐 청산하느니 뭐 정리를 하느니 자연으로 들어가느니를 떠나서 뭐 삶과 죽음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 인생을 정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당장 나 암 걸렸다고 해서 나 이걸 치료하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머나 그냥 이번 생은 포기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먹어도 어느 정도의 정리할 시간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에 있을 때 저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되게 좀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지켜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저 같은 4기 정도를 판정을 받으면 진짜 이게 뭐 일주일, 한 달에 따라서 이 병을 방치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뭐 복수도 안 잡았고 황달을 경험해 보지도 않아서 그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못 드리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진짜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이때까지, 저는 지금 최종도 어르신도 저와 같이 폴피닉스를 하고 계시고, 지금 그 형님 누늘 중에서도 폴피닉스를 하면서 병상에서 3박 4일 동안 그 항암을 하시면서 여러 환자들 아마 봐 오셨을 거예요. 그런 환자들 봐 오셨을 때 아마 항암을 좀 다녀보신 분들이나 봤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 환자는 나랑 같은 암종이어도 이분은 좀 힘들겠다, 이분은 좀 확률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되면. 근데 저는 그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응 시간,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저는 좀 그 경각을 다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야 들어가 수고해. 고맙다. 그래서 저는 좀 암 선고를 받으신 정작 본인들이 좀 이런 거를 좀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기필코 생존하는 사람은 생기니까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좀 대응을 좀 어떻게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응을 늦게 하면 좀 후회가 되니까. 제가 이때까지 투병하면서 느끼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형님 누님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또 이제 뭐 저만의 주관적인 내용을 뭐 주장하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다른 생각이 어떤지도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답을 좀 해드리고 싶고 어떠한 영상을 좀 제작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결정적인 거는 확실히 저와 같은 기수가 되면 기수를 판정받은 후에 어떠한 대응이 좀 되게 이 생존하는 기간 확률에 있어서 좀 차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저도 뭐 이제 제가 전문인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아마 그 박성훈 님도 폴피리 하시다가 젠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옮기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송골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컨디션이 어떠세요? 처음 그 암 선고를 받은 후부터 많이 안 좋으셨고 뭐 이렇게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혹시? 근데 저도 이제 뭐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뭐 물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떠한 제가 이 삶을 뭐 극복을 하던 포기를 하던 어쨌든 정리하는 시간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초점을 두자 하면 저는 솔직히 비청산을 하기까지 아내와 아이한테 뭐 저의 과오를 넘겨주기 전까지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 기간을 일단 벌어보자 하고 항암을 한 케이스긴 해요. 그 항암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도 맞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당신은 췌장암 4기입니다. 뭐 시한부 인생이고 3개월, 6개월 정도면 그 정도면 사실 것 같습니다. 이때 무조건 이런 판정을 하겠죠. 저 또한 그런 말 들었고 그때 들었을 때 물론 멘탈이 나갔고 주저앉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거를 과오를 빨리빨리 청산해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빠른 판단, 그리고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항암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수술이란 치료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들어갔는데 항암할 때 물론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고통스럽고. 근데 그 순간이 어떻게 버티고 하다 보니 지금 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형님 누님들은 뭐 매번 저를 보셨을 때 이렇게 수염도 있고 뭐 혈색도 돌아 보이고 해서 되게 상태가 엄청 좋아 보인다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겉과 속을 또 까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형님 누님들이랑 저도 똑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자, 이게 암 선고받으신 분마다 타입이 또 다 달라요. 약간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제 타입 먼저 말씀드리면, 제 스타일은 나는 지금 체력이 가장 좋고, 그나마 지금 제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볼 거를 후회 없이 하자라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항상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하지만, 사람 뭐 저희 같은 지금 암투병 암 환자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주변에 지금 투병을 하셨으면은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신 상황이라든지 같이 암 투병을 하셨던 분들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좋으셨다, 진짜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좋아져서 되게 건강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엄청 뭐 혈색이 좋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겸손하자, 나대지 말자, 약간 제가 계속 그 말하는 게 제가 제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이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옛날에 콜롬비아도 가고 한 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나 4기 췌장암 받고 2년 살았어? 나는 솔직히 2년, 객관적으로 2년을 솔직히 좀 바라보진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 스스로를, 물론 암 극복을 하고 오래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 암 환자 환우를 대표해서 내가 어떤 한 획을 긋겠다, 내가 진짜 한번 보여주겠다 싶어서 이 유튜브를 한 거는 맞지만, 객관적인 어떤 퍼센테이지 봤을 때 저도 2년 정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2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고 대견해. 그래서 나에 대한 상을 주자. 근데 제 불알 친구가 콜롬비아에 살고 있고 지금 한국이랑 정반대잖아요. 지금 체력, 그때 당시에 그때 체력, 그때 컨디션이면 그 컨디션 다시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과연 내년에도 올 수 있을까? 내후년에도 올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때 간 거거든요. 그 수많은 위험 리스트를 거스르고. 근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내 몸을 이렇게 뭐 암이 걸려서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막 항상 이렇게 유의하고 해서 잘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암을 낳으면 이 안 해봤던 걸 해야지? 그게 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한우로서 희망 뭐 이런 긍정적인 제가 깎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형님 누님들도 이제 항암을 하시면서 여러 환우들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볼 거 아니에요. 진짜 막 극적으로 막 안 좋아하셨는데 좋아지시는 분이 계시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살겠다 싶었는데 안 좋은 분이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지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치, 그 다음에 공부, 좀 이런 거를 좀 놨어요. 그때부터. 계속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좀 의미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내년이 왔을 때 이거를 할 이란 보장 없다. 저는 약간 이 마인드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 누님들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그런 거를 한번 판단하셔서 내 스타일에 맞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행동, 생활, 이런 거를 좀 맞춰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송골매 님도 이렇게 계속 이제 형님이랑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는데, 많이 좀 이렇게 처져 계시고 좀 분위기도 많이 처져 계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네, 좀 그런 게 좀, 저도 이게 같은 암 환자지만 좀 그렇게 하면 또 제가 어떻게 위로를 드릴지를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발상을 전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가져온 3번 주제도, 요것도 이제 저도 그렇고 형님 누님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다른 암 환자 유튜버들의 삶이랑 자꾸 저를 비교하면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그렇게 비교하고 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하는 사람이 좀 의미가 있나? 이거는 저희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어느 순간 또 이게 조금 더 이제 뭐 어떻게 거의 만 3년차 생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약간 저도 제 스스로가 좀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이게 또 오히려 생존을 진짜 계속 하면 할수록 다시 또 타성에 젖어가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오늘 TV 생로병사 암 종류 이야기. 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음. 아, 그쵸. 맞아요. 이게 항암제 바꿀 때마다 이게 내성이 뭐 생겨서 또 바꾸거나 이래서 또 저기 하는 건데, 그 할 때마다 저희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주는 거니까. 아,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그런 게 좀 제일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항암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음. 아, 버킷리스트는 진짜 해보고 싶은 건 많은 것 같아요. 백패킹 다음에 뭐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뭐 자연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계속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은 이제 저도 몸에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조절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추워서 아마 못할 것 같아서 장비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다음 주면 내려갈 거니까. 버킷리스트 해보고 싶은 거는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생각을 또 안 해봤네요. 당장은 백패킹만 일단 좀 열심히 해보자 라는 거여서. 그러니까 내성 이런 건 진짜, 이게 저희 같은 저 환우들은 약이 많지 않으니까 내성이라는 게 진짜 제일 큰 두려움의 대상인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저랑 암종이 다른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그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18년도에 이제 암 이제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셔서 지금 한 5년 차 이상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는 또 어렸어요. 어린 동생분이었는데 되게 열심히 사는 걸 보고, 또 되게 활동적으로 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저도 어제 좀 많은 걸 좀 느꼈거든요. 그분이랑 많은 대화는 못했는데 어쨌든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제가 또 그분을 유튜브를 또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나중에 한번 뭐 방송 촬영을 같이 한번 하던, 제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 식사 같은 거를 좀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제 안 그래도 어떻게 섭외가 같이 돼서 만났는데, 진짜 어제 저도 좀 많은 걸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동생분이고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또 저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분도 항암을 좀 했었고 항암에 대한 내성이 많이 생겨서 약도 많이 바꾸다 보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약도 많이 없었고, 이제 앞으로는 약이 좀 더 안 들으면 다른 약을 써야 된다는데 그 약이 급여가 안 돼서 아마 이제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러는 얘기를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좀, 진짜 세상에 대단한 사람 많다. 그리고 엄청 긍정적인 사람 많구나. 제가 다시 한번 좀 배웠어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이를 떠나서
그 죽음 앞에 초연해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건데, 저도 항상 제 스스로 이 채찍질을 하고 겸손하게 살고, 지금 현재 생존 3년? 솔직히 3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5년, 10년 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자기가 나 암에 대해서 뭐 암 치유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어제도 이제 한 거의 암 투병 하신 지 5년 된, 뭐 나이로는 저보다 동생분이었지만 만났는데, 일단 그런 생각이랑 마인드 자체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또 몸은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제 채팅방이라든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형님 누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대부분 형님 누님들 잘 지내고 열심히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형님 누님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기운 내시고, 그리고 또 생각을 조금 밝게, 조금만 더 내가 힘들더라도 좀 밝게 같이 지려고 하시면, 노력하면 좀 어떨까. 예.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 자꾸 나는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진짜 자기가 우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나는 좀 나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부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게 누구나 좋아질 수 있고 또 좋았던 사람이 나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걸로 판단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괜히 침울해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백패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미생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님 누님들이 하고 싶었던 거나 관심 있었던 것들을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정말 좀 좋더라고. 왜냐면 이게 암 환자들은 자꾸 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처지니까, 아예 관점을 좀 다른 데로 돌리면 이게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 저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딱 그런 뭐 딱 경관들 보고 이러니까는 진짜 뭐 수심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집에 있거나 이러면은 괜히 딱 자고 일어나도 뭔가 살짝 고통이 있거나 몸이 어딘가 뭐 찌푸둥하고 이러면 막 괜히 짜증나고, 오늘 이거 뭐 또 암이 뭐 어떻게 되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런 생각이 진짜 1도 안 들어요. 1도 들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형님들도 좀 그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글 썼던 것들을 한번 좀 읽으면서 또 답변을 드리고 할게요. 네. 가지아님도 한우세요? 제가 저기 대화명 좀 살짝 저기 자주 뵀던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옥경님, 누님 감사합니다. 날씨만 좀 괜찮으면 좀 제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좋은 곳 많더라고요. 경관 좋은 곳 엄청 많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약간 좀 역마살이 있어서 해외로 나가기만 좋아했지, 젊었을 때는 진짜 무조건 해외가 좋다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배낭여행도. 우리나라 좋은 곳 많더라고요. 제가 좀 갈 수 있는 제 난이도에서 좀 경관들 좋은 곳 해서 좀 많이 다니면서 또 이렇게 대리만족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성 생겨도 면역항암, 표적항암이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는 해당 유전자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젠마 25 내성 생겨 지세는 2주마다 면역하는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대학병원에서 그 처음에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다 신청을 해놓으셨어요? 저도 좀 검사 처음에 해서 다 해놓긴 했는데, 나중에 뭐 임상 같은 거 나오면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을 때, 조직 검사 할 때 아마 저도 그거
뭐 쓴 다음에 그거에 응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저희 같은 좀 환우들은 좀 이렇게 가능성, 케이스를 다양하게 열어놔야 되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최대한 좀 이렇게 임상 같은 것도 하겠다 좀 신청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버킷리스트, 아, 예. 너무 무리지 않아서, 예, 조심히 할게요. 예, 그랬죠. 근데 그 살림하는 여자 이제 누님처럼 저 말씀도 맞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저거에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약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몸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체력이 좋을 때 그래도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좀 선택을 해서 약간 좀 솔직히 약간 요쪽으로 좀 기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체력일 때 아 그래도 내가 좀 이걸 해보자. 과연 내년에도 내가 이 체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냥 저는 조금 살짝 그러니까 다른 아마 한우님들이 봤을 때 약간 좀 아 얘 좀 과감하고 약간 좀 도전적이네. 얘 좀 약간 좀 살짝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생각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생각은 했는데 제 모토라든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 좀 살짝 좀 그렇게 살짝 공격적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좀 조심하고 좀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항암 87차 하시는 분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송골매 형님.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교수가 추천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아마 환우분이 나 불안하니까 그냥 항암 하겠다 해서 아마 지금까지 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항암 23차 정도까지 진행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그때 되면 의사들이 다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취향에 따라서 거의 응해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워낙 좀 쌀쌀 저 이제 주추위 교수님도 그렇게 뭐 감정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최대한 이제 감정을 자제하려고 하고 말도 조금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쓸데없는 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처음에 약간 그거에 대해서 살짝 서운도 하고 처음에 저 이제 암 판정 내릴 때 다른 병원 알아보신 곳 있으면 가보시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처음엔 되게 얄밉고 미웠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지금 저 주치의 선생님이랑 좀 맞거든요, 타입이. 아, 바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 초창기 때부터 다 저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형님 아직 계세요? 아직 안 주무셨구나.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이제 그때 제가 만약에 항암 그 얘기 나왔을 때 아, 나 불안하다. 그냥 항암 하겠다. 하면 아마 주치 의사 교수님께서 그럼 항암 하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예.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뭐 현재 단톡방이라든지 뭐 어디 지금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의견이 엄청 갈릴 거예요. 뭐 의사가 말한 거 다 뭐 저거다. 그냥 뭐 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고 그거 2주 동안 항암 중단하면 암세포 무조건 커진다. 나중에 무조건 저거 잘못된다. 그렇게 말해도 그냥 무조건 항암해야 된다. 엄청 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따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지금 오늘 주제 3번 있잖아요. 3번. 이게 다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자꾸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꾸 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싹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판단했을 때 나는 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군중심리가 있고 그런 걸 따르는 걸 좋아해. 하면 그런 걸 따라가시면 되고 나는 내 목숨은
명은 내가 선택할 거야. 이건 뭐 죽고 사느냐는 내 문제야라고. 저는 약간 후자 쪽이거든요.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소신대로 그냥 가지고 나가면 돼요.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송골매 형님도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87차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본인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아마 항암일 거다가 좀 그렇게가 추측이 좀 되네요. 네. 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게시판에 글 달으셨던 분 맞으시죠? 제 아들이 그 영상에 암소아시 뭐라고 하더라? 모두 암소아시 좋다고 외칩시다 뭐 이렇게 멘트 해줘가지고 댓글을 그렇게 남겨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항암은 양날의 검이 맞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미 퍼진 저와 같은 4기 이상 이미 몸속에 암세포가 퍼진 이 사람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일단은 뭐 암세포가 활성화된 걸 일단은 뭐 죽이던지 아니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항암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 항암 말고 자연치유법으로 내 몸을 다스린다? 이미 4기? 뭐 말기인 사람인데 그게 될까요, 과연?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미 시작으로도 이미 시작이 많이 늦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 자연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어쨌든 시간이라든지 이게 엄청 걸리잖아요. 몸이 서서히 좋아질 거니까. 우리가 운동 같은 걸 해도 근육 같은 게 갑자기 헬스를 한다고 딱 했을 때 웨이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근육이 빡빡 바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만큼 엄청 정직한 운동, 그 웨이트 같은 거 운동만큼 정직한 게 없거든요. 뭐 보디빌더 뭐 이런 사람 요즘엔 뭐 스테로이드 주사 쓰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운동을 해서 진짜 근육 키우거나 다이어트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그만큼 정직한 게 운동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약간 암도 한 번에 암을 이미 시기상으로 4기 뭐 말기 이렇게 판정받은 우리가 그거를 뭐 바로 좀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뭐 일단 독성이 강한 항암제가 그나마 양날의 검이지만 효과가 그나마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뭐 살짝 암을 다스린 후에 이제 뭐 자연 치유요법을 하던 뭐 그 이후에 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는 형님 누님들한테는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라. 다 사람 똑같다. 저도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로 활동한다고 얘 너무 상태가 괜찮아 보이고 해서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또 과감없이 얘기를 드리니까 저의 심정, 저마저도 저보다 생존을 더 하시고 저보다 건강하신 분들 보면 저도 어느 순간에 막 저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 되게 동경하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도 보니까 암에 걸리고 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생존을 1, 2년 되다 보니까 내가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또 타성에 젖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형님 누님들도 좀 이제 너무 현재 지금 요즘에 뭐 저와 같이 저도 그렇고 하지만 유튜버들 이렇게 추종할 필요 없다. 뭐 동경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죄송해요. 저거를 카톡방을 카카오톡 알람 소리가 와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암은 암 쪽을 생각 아예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를 계속 다른 걸로 얘기를 해야 돼. 다른 걸로. 이 암 얘기를 하면 결국 사람이 우울하고 처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제 이 저희 환우들끼리는 그냥 좋은 다른 어떤 뭐 관심사 좀 이런 것 쪽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아, 형님 운동 천천히 하세요. 뭐 이렇게 또 많이 그러셨어요. 4만 보요? 4만 보면 거의 한 15km 정도 걸어야 되지 않나요? 15? 아, 친구야, 몸 조심해. 제 친구는 또 통풍이 와가지고 진짜 퇴근했나? 집에 갔나 보네. 몸 관리 잘하고. 부자들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병이 통풍이래잖아. 어?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제 친구가 최근에 지금 통풍에 걸려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통풍은 이건 뭐 진짜 부자들도 못 고치는 게 통풍이래요. 근데 저도 이제 통풍은 안 걸려봤으니까 제가 체감을 못 드는데 이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호 아빠, 수호 아림빠. 아, 반가워 친구야. 오늘 친구들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제 방송 슬슬 꺼야 되는데 어떡하다가 또. 이 시간 가장 10시 피크 시간에 어떻게 내 방송을 들어왔어? 그래서 아무튼 고맙고 제 친구들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네요. 아, 맥주랑 뭐 이제 기름진 거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치킨 이런 건 엄청 저기래요. 예, 제 친구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 엄청 미식가거든요.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저도 막 먹는 거 잘 챙겨주고 하는데 저 친구가 지금 아파가지고 통풍에 걸려가지고 아주 우울해하고 있어요. 아, 김종국도 통풍 걸렸어? 아, 그래? 그럼 통풍이 왜 걸리지? 김종국은 그렇게 운동을 하고 몸을 엄청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주에서도 이게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제 친구가 그러는데 김종국도 통풍을 걸렸었대요. 근데 제가 방금 한 말 들으셨죠 모두? 아, 김종국이 왜 걸렸어? 그렇게 운동하고 몸 관리하는 사람이?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암만 몸 관리하고 이런 사람도 암 걸린다니까요. 저도 요즘 막 또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암의 전조 증상 뭐 해가지고 막 이런 말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옛날에 영상도 올렸고 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전조 증상이 있긴 했는데 과연 그 전조 증상이 오는 거를 미리 예방했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름 어떻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투잡 뛰고 뭐 막노동 청소일 그땐 제가 제주도 살았으니까 제주도가 관광업이 발달했으니까 숙소가 엄청 많잖아요. 호텔 펜션이라든지 해서 청소업을 이제 세컨 잡으로 잡고 제가 원래 카지노 보안 팀에서 일을 하면서 주 직업으로는 투잡으로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청소업체에. 그러면서 청소를 진짜 개같이 했거든요. 진짜 거의 하루에 8시간 정규직에서 뭐 직장에서 8시간 일을 하고 퇴근해서 거의 뭐 또 막노동식으로 한 8시간 이상씩 했어요. 잠을 한 하루에 3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제 친구도 청소업을 관심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저랑 같이 청소를 한 친구도 있어요. 지금 여기 채팅하는 친구 중에.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24시간 또 카지노가 24시간 돌아가는 직종이잖아요. 그리고 뭐 연중 빨간 날이 없어요. 그래서 뭐 3교대였고 3교대를 하면서 3교대를 이제 한 달마다 뭐 하루는 야간 작업, 하루는 낮에 출근, 하루는 새벽에 출근하면서
청소를 계속 이어가고 했는데 잠도 물론 못 잤고 담배도 그때 당시엔 담배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뭐 흡연도 했고 그렇다고 뭐 아주 흡연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뭐 진짜 많이 펴봤자 한창 많이 필 때 한 갑?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뭐 두 갑 뭐 이렇게 피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이유라면 뭐 흡연, 그 다음에 적은 수면 시간, 그 다음에 막노동.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 아니, 누구나 그렇게 다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같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린 열심히 살려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나같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더 부자거나 지금 더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그럼 모두 다 암에 걸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약간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가 암의 전조증상을 느꼈다고 처음에 예측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암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방금 얘기한 제 친구가 얘기한 대로 김종국도 통풍에 걸렸었대. 김종국은 운동을 하고 몸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통풍을 걸렸다는 건 결국 이 이야기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전조증상은 느꼈지만 결국 전조증상을 알았다고 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 네. 그 말씀을 저는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돼서 상황이 발생한 거니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는 앞날만 걸어가면 된다. 과거는 과거, 이미 저지러진 건 저지러진 거고 이제 앞날 이미 이렇게 발생이 된 거니 그거는 과거는 있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고 좀 극복을 해보자.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살림하는 여자님 누님 말씀처럼 저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따지면 뭐 대기업 임원들이라든지 뭐 저보다 머리 쓴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항상 요즘에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렸었는데 왜 암에 안 걸렸을까를 생각해 봤을 땐 저도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땐 저도 이제 과연 그게 나만의 이유가 될까라는 좀 약간 그런 생각 들긴 하는 거죠. 아 친구야 힘내고 통풍 조금 견뎌봐봐. 좀 잘하면 좀 이겨내야지. 아, 아. 근데 저는 또 약간 또 그런 생각 드는 게 노후를 편히 지내려고 젊음을 제 만약에 젊음을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뭐 한 몇억, 몇십억 정도 있으면 이해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돈도 못 모았으니까 그게 좀 억울하죠. 카지노 월급은 별로 안 됐어요, 옥경님. 저는 그때 직급이 많이 낮아서 뭐 이제 더 진급하고 했어야 되는데 진급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연봉 4천? 4,500?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4천? 4천 조금 안 됐던 것 같고 나중에 4천 받았나? 근데 와이프도 이제 저랑 같이 카지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는 딜러였고 저는 보안 출신이었거든요. 보안이다 보니까 둘이 벌었을 때는 그 나쁘진 않았죠. 그래도 근데 이제 와이프는 아이를 낳고 지금의 제 아들을 가지고 와이프는 퇴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연고지가 뭐 제가 지금 창원에 있듯이 제 와이프는 연고지가 창원이고 저는 여기 화성이다 보니까 제주도에 살면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뭐 아이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직장을 관두고 이제 아이를 케어하면서 좀 그나마 다닐 수 있던 일을 찾아보니까 그나마 보험이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사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저도 뭐 와이프가 이제 보험 일을 하니까 뭐 안보험은 들어져 있었던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카지노 월급은 집으로 받진 않죠 형님.
집에 돈 좀 있고 조금 살기 편했더라면 어땠을까? 아, 뭐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보면 병이 늦게 왔을까요?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약간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나 진짜 내 건강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나 진짜 5년, 3년 안에 내가 어떻게든 뒤집어 엎은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진짜 약간 갈아 넣었거든요. 와, 근데 딱 암에 걸리니까 야, 그때 좀 진짜 스트레스랑 이 압박감이랑 좀 많이 무리를 하긴 했구나. 좀 이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왜냐면 그 전에는 저희 집도 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좀 아버지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거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좀 이제 많이 이제 가업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꺾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집의 재정 상태를 모르고 좀 이렇게 그냥 좀 편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한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건 거의 다 하고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씀씀이가 있던 집안에서 자라서 씀씀이 있게 살던 애가 갑자기 좀 기울어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동안 썼던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직히 스트레스도 엄청 심했고, 아 그러면은 내가 혼자라서 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이제 아버지한테 기댈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은 후부터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뭐 있는 집, 처음에 있는 집에 좀 태어나서 그걸로 약간 꺼드럭거리고 살려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현실 가정을 꾸리고 애를 가지고 현실을 차려보니 이제 그게 안 되니까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뭐 사건이 난 거죠. 결국엔 뭐 제 잘못이죠.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제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친구들도 좀 건강 잘 챙기고 이게 진짜 이제는 뭐 나이를 떠나서 아픈 사람, 이게 뭐 이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젊은 사람들도 워낙 뭐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좀 많이 해야 되고. 예. 재진님, 저는 검진 중 오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동네 의원에서 뭐 장염인 줄 알고, 그때는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고 이제 복통이랑 등에 좀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청소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허리 디스크로 생각을 하고 설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장염이라 생각을 하고 동네 병원에서 이제 장염약을 처방받고, 혹시 모르니까 근데 3달 만에 한 10몇 킬로가 빠졌으니까 살짝 그게 좀 신경이 쓰여서 위랑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 20대 장기를 가졌다 해서 그래? 괜찮네 하다가,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빨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을 내가 빨리 돈을 빨리 벌고 내가 빨리 점프를 해야 되는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 영상을 보시면 초반에 제가 콜롬비아 갔던 그 콜롬비아 불알 친구랑도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적인 얘기를 하면서 멕시코 쪽으로 친구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저를 좀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자는 또 의견도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서로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내가 제주도에서 청소업을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 청소업을 차릴 건데,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콜롬비아 친구가 저한테 재정적으로 어떤 좀 서포트를 하면서 이 사업을 키워 나갈 생각이 있었고, 그 친구도 멕시코 쪽으로 시장을 좀 알아본 다음에 그쪽 시장이 좀 가능성이 있고 돈이 더 될 것 같다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한 명 쪽으로 사업을 몰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저희가 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가서 이제 어떠한 이제 외국을 시장 조사를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멕시코라든지 이런 남미에서 다치면 몸이 뭐 되게 많이 적이 되잖아요. 병원비라든지, 그리고 또 병원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몸을 싹 좀 정리를 하자, 검사를 싹 한번 하자. 왜냐면 그때 당시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제가 응급실로 그냥 찾아갔어요. 가서 좀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암을 발견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주대학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라 해서 어디 갈래 해서 난 삼성병원 가겠다 해서 그쪽을 연결해줘서 삼성병원으로 제가 바로 가서 조직검사까지 해서 너는 처음엔 백혈병이라도 의심을 했거든요. 제주대학병원에서는 백혈병 아니면 췌장 쪽에 좀 뭐가 보인다, 종양인데 이거 근데 암은 맞는 것 같다. 근데 정확히 암에 대해서 명칭을 못 내리겠다 해서 삼성병원 가서 췌장 조직까지 찐 다음에 검사를 하니까 너는 백혈병 아니고 췌장암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식은 뭐 진짜 암 환자가 뭐 먹으면 안 될 음식 같은 거는 안 먹긴 하는데 아예 안 먹진 않고요. 웬만큼은 먹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날것, 회 종류 이런 거는 이제 뭐 저도 안 먹는데 저는 뭐 고기도 먹고, 네, 그런 거는 먹어요. 그래서 음식 가려 드시죠 하는 기준이 저한테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금 식단을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이 보시기에는 저는 좀 음식을 안 가려 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정도 선에서 음식을 다 드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뭐 암 환자로서의 음식을 좀 가려 먹긴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추를 그럼 좀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한 박스면 텃밭을 좀 가꿔야 될 것 같은데 상추값 많이 비싸잖아요. 저희는 그나마 밭에 상추를 키워서 먹고 있긴 하는데, 의료복지는 진짜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사시다가도 외국에서 암 발병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국적이 외국 국적,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미국 이제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그쪽 국적이 되면 한국 들어와서 진짜 치료받고 싶은데 산정특례가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엄청 아쉬워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예. 진짜 의료복지는 우리나라 못 들어가고 지금 현재 산정특례 해가지고 5%만 지금 저희가 내면 되잖아요. 5년 동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도 뭐 제가 암 투병하기 전에 췌장암이 한 제가 22년도 3월에 이제 부터 항암을 시작했고 22년 2월에 이제 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전에 한 2년 전쯤에는 췌장암이 그 산정특례가 안 됐었대요. 그래서 진짜 달에 뭐 최소 진짜 1,000만 원 정도씩 쓰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비로.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그때 아마 암성을 받았으면 저는 솔직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만한 경제적 상황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참 저는 시기상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산정특례를 대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내가 뭐 항암도 뭐 물론 항암 성분이 독하고 폴피노스가 엄청 독하고 뭐 라는 항암제라지만 또 효과가 엄청 좋은 항암제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그나마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밀가루 같은 거는 저는 밀가루 같은 건 조금씩 먹어요. 저는 아예 안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항암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항암 저는 이제 암 확정 받고 암 판정 받고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항암 들어갔거든요. 그냥 뭐 췌장암 4기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항암 하겠습니다. 항암 언제 됩니까? 내일 모레 입원하세요. 네, 내일 모레 입원하겠습니다. 바로 전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 항암 했을 때는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예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항암 부작용이라든지 폴피노스 하면 진짜 거의 저는 좀
심했거든요, 부작용이. 그래서 거의 진짜 시체처럼 맨날 누워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 신경 써서 먹었죠. 또 가족들이 엄청 챙겨줬고 해서. 근데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항암을 중단한 후에는 이제는 좀 먹는 폭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아, 손롱님 어서 오세요. 봉, 봉? 봉님 잘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봉님. 내 방에는 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아, 바달님도 환우세요? 그때 환우러 가셨나? 제가 초창기 때 저 이제 제가 제 유튜브 활동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에 저한테 댓글 달아주셨었는데 제가 환우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 아, 환우시구나. 지금도 항암을 하고 계세요? 항암 진행 중이세요? 음, 현재 암투병 하신 지는 혹시 기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채팅 치고 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유튜브 개설할 때부터 쪽지 저랑 같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한 형님 누님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간이 다 구력이 다들 엄청 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1, 2년 미만이신 분들은 진짜 몇 분 안 되시고 거의 2년 이상 되신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이거 뭐 이 암에 대해서 좀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 형님 다 선배님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요, 이거? 저한테 좀 어떤 팁을 좀 주시고 좀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실시간 방송을 할 때마다 보면은 다들 구력이 있으셔서 이게 아, 내가 이게 뭐 제가 드릴 말이 있을까 싶네요, 진짜. 아, 부작용이 아직도 힘드시다고요. 방사선 치료는 언제쯤 하셨고 방사선 효과를 좀 보셨나요? 아, 건강,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유관적인 내용이니까 또 막상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유관적으로 건강한 건 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또 바달님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예, 화이팅 하시고요. 아,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방사선 치료 한 10회, 11회 했던 게 좀 아무 좀 효과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방사선 치료는 또 이제 아예 좀 물거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환자분마다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항암 그럼 방사선을 좀 다시 나중에 받을 수 있냐 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받으면 뭐 다시 기회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그 곳이 췌장이라는 부위가 워낙 이게 장기가 되게 연약하고 하다 보니까 방사선을 이렇게 레이저로 쏘면은 그것도 형님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방사선을 써서 암이 많이 잡히고 이러신 분들이 있고 또 방사선을 인해서 후유증이 엄청 오신 분들도 있고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뭐라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항암을 하면서 같이 방사선을 했었거든요. 초반에. 네, 저는 한 폴피노스 한 4개월, 5개월째 그때 방사선을 같이 10회를 했는데 저는 아무런 효과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방사선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별로 없었어요. 음, 바달님은 또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저도 다른 암환우 분들을 이렇게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다른 여러 암종에 계신 분들을 보고 저도 뭐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이게 통계가 안 잡히는 거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교수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교수가 무식하고 몰라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암투병하거나 치유를 좀 오래 해서 생존을 좀 하고 나면은 막 자기가 뭐라도 된 거 마냥 막 의사들 뭐 돌팔이다 막 떠든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웃긴 게 아 그러면 자기가 의사 해야지. 예?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가지고 뭐다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도 생존을 하고 여러 케이스만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 이거 절대 이렇게 해갖고 좀 취합을 내리면 안 되겠다. 너무 다양하다 케이스가. 그래갖고 지금 또 이렇게 방사선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바달님이랑 또 저랑 느꼈던 게 또 완연히 또 틀리고 하니까 부작용도 그렇고. 그거 한번 나중에 교수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 지금 당장 그게 잘 들어서인지 아니면은 형님 같은 경우에는 복수가 한번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완전히 잡은 후에 치료 방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아마 교수랑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약간 살짝 방송할 때 좀 더 매식거웠던 건 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육안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좀 이렇게 좀 심한 부작용은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희인님 안녕하세요. 아 방송 초반에 얘기 안 해줬나요, 누님? 그러니까 저도 한 4개월, 5개월 후에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저기 형님은 저 하준 아빠 형님은 좀 더 있어야 되실지도 모르겠다. 저도 한 5개월, 6개월 이후에 방사선도 병행했던 것 같아요. 예. 기간이 아직 형님은 좀 더 있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희희님, 담도암이시구나. 복막증이 되는데 항암 중인데요. 가끔 배가 뜨끔거리는 혹시 복막에 있는 파종암이?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다양한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요즘에도 가끔씩 배가 이렇게 하고 옆으로 누워 자거나 하면은 이 갑자기 장기가 이렇게 쏠리면서 이렇게 되게 눌리는 현상이 있어서 약간 통증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막 고심하고 혹시 내 배 지금 안에서 이게 뭐 암세포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럼 가서 검사하고 CT 찍어봐야 알아요. 펫CT까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복님 착하네.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또 사유를 달아주시네. 예, 사람 다 착해요, 그쵸? 복님. 너무 암 환자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암 환자한테 좀 저기 하지 마시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희인님 너무 그런 걸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이고 좀 불안해하고 해서 검사를 하고 저는 지금 항암을 중단한 지 제가 23년 5월에 중단했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 얼마, 기간이 어떻게 됐죠? 지금 24년 11월이니까 일단 24년 5월 차에 1년이 됐고 6, 7, 8, 9, 10, 11 거의 18개월?
지금 안 중단한 지 항암 중단 18개월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사할 때마다 약간 뭔가 갑자기 뭐 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좀 진통이 느껴져. 가서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랑은 별개라고. 예. 그리고 이 암 뭐 이런 세포가 이렇게 늘어나 커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뱃속에서 이런 거 뭐 커지고 할 때 잘 못 느낀대요. 그런 통증. 예. 그래서 내가 현재 엄청 건강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도 CT 찍어보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뭐 그 증식을 하고 있어서 항암해야 된다고 이런 사례도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지금 아직도 계속 나 요즘에도 계속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뭐 어느 순간 찍어보면 이제 항암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히 아시려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좀 판단하셔서 치료법을 가져가셔도 늦지 않다 싶어요. 담도암이랑 췌장암이랑 저는 같은 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나 봐요. 수술하려고 개복했다가 수술 전 PET-CT에서 안 보이던 복막 파종 발견돼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미 전이가 됐는 개복을 해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전이가 된 게 보이면 그 원바람만 제거해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수술이 효과적이고 그 원바람 곳을 어차피 제거한다고 해도 그 주위에 있는 장기를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도려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곳이 전이가 됐다면 수술을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복을 이제 다시 닫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전까지도 그걸 못 잡아내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암세포라는 녀석이 이게 얼마나 진짜 똑똑하고 얼마나 이게 잘 숨어 있는지 진짜 그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게 잠복기라든지 이런 게 실비아님 어서 오세요. 또 콜롬비아에서 또 재수 씨가 왔네요. 방송 이제 종료해야 되는데 복막전이라서요. 다른 곳은 없으시고 그러면 일단 좀 항암을 좀 더 하셔서 일단은 좀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암은 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복막, 그다음에 방광, 그다음 전 림프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전이가 거의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도 복막만 이셨으면은 거기만 잡으면 수술이 좀 가능하시니까 일단 거기를 좀 잡는 거를 1차적 목표로 해서 좀 빨리 이제 그 항암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또 이제 재혜진님은 간 쪽이시고 간 내고 시인님은 복막 쪽이시고 표정암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묘하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진짜 이게 또 엄청 상태라든지 어떠한 이런 치료 뭐 그런 게 엄청 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컨디션이라든지 수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진짜 이 암이라는 게 너무 좀 다양하다. 알면 알수록 어렵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파종이었어요, 희인님. 근데 저도 어떻게 운이 좋은 케이스죠. 이제 항암을 통해서 폴피노스 통해서 진짜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전이 부위는 거의 다 잡은 상태였어요. 다 잡혀가지고 전이 부위는 거의 다 잡혔는데 이제 저는 이제 혈관
혈관 침윤성 혈관을 침윤하는 췌장암이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에서 이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혈관 자체가 워낙 이제 대혈관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어붙이는 수술이 안 돼. 이걸 그냥 건들면 자르면 죽는데요. 저는 근데 이 혈관에 이 테두리를 암세포가 싸고 있는 거니까 이 항암으로 이 암세포를, 그러니까 전이는 또 나중이고 전이는 전이고 이거를 원발암을 이걸 떼야지만 수술이 가능한데 일단 이게 안 떨어진다. 확률적으로 이걸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다. 거의 뭐 1점 몇 프로? 뭐 이런 얘기 하더니까 뭐 거의 0%가 마찬가지예요. 교수가 맨 처음에 1점 몇 프로겠어요. 확률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1점 몇 프로예요. 뭐 거의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래, 나 수술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다. 초창기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 먹었고, 그래서 뭐 전이가 근데 있다, 세 군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막 복막저도 약간 파종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일단 전이라도 뭐 잡자 해갖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전이가 많이 잡혔는데 진짜 많이 잡혔어요. 나중에 보여줬어요. 패시트 보여주면서 이렇게 잡혔다, 보시라,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원발 거기도 많이 줄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막 항암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체력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호중구 주사로 찔러서 호중구 수치 올린 다음에 항암을 해도 나중에 이제 주사를 놔도 호중구 수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항암할 때 그 주사 놓잖아요, 호중구 수치 올리는 주사. 나중에 그것도 회복이 안 되고 체중이 제가 58kg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제가 71, 72다가요. 파종이 이 암세포가 암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흩뿌려놓은 것처럼 팍 퍼져 있다고, 복막에. 복막전인데 복막전이 파종이십니다 하면, 그러니까 복막에 어디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팍 이렇게 쌀 이렇게 뿌려 놓듯이 그쪽 장기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다는 식을 파종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됐지만, 이렇게 뭐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나름 긍정적으로 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왔으니까 좀 이렇게 다들 힘 좀 내셔라. 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다. 복님 또 무슨 말인데요? 암치료로 몸이 망가지면 자연 치유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복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4기나 말기를 판정받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자연 치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항암을 좀 의존을 해서 항암약으로 어느 정도 좀 잡아놓은 다음에 자연 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는 저의 주관적인 소견인데, 그러니까 이게 항암이 잘못돼서 거기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항암이 좀 좋게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암을 좀 다스려서 시간을 벌어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뭐 자연 치유를 했는데 몸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딱 너 항암하지 말고 자연 치유해, 이것도 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파게티가 누구지? 갑자기 예, 제 친구. 네, 갑자기 나의 과거를 저렇게 누구야 갑자기. 항암을 교수님이 더 해보자고 하셨어요. 예, 항암을 해서 일단 파종을 좀 잡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에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잡혔어요 저는. 예, 근데 시인님도 아마 하시면 되실 수 있으니까 조금 힘내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재진도 아마 저랑 비슷한 적인 것 같고, 혈관 임파절 전이 수술비가 같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암은 이게 자꾸 뭐 저도 암 하지만 이 암 얘기를 하면 좀 우울하긴 해 솔직히. 그쵸 형님 누님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게 좀 우울해. 그래서 더 이상의 공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단톡방 이런 것도 싹 다 나왔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막상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형님 누님들 거의 뭐 다 몇 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암 걸리고 자 몇 달, 두세 달 뭐 있으면은 거기서 뭐 듣는 정보 똑같고 하는 얘기 똑같고 다 똑같아. 예. 더 이상 느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괜히 뭐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믿지 마시고 딱 그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정도 시기를 넘기고 나면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루틴대로 그걸 딱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없었다고는 솔직히 말 못하죠. 좋아졌다.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이 정도지. 당신은 복막이랑 뭐 림프랑 전이 된 곳에 암세포가 다 싹 다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동생 왔어. 두유님 어서 오세요. 네, 맞아요. 그 살림하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암 1기셔도 1기 셨다 좋아져서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4기 뭐 암 1기였다가 4기가 돼서 또 뭐 수술했는데 그래서 또 뭐 안 좋은 길을 가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저처럼 4기인데 4기가 말기였는데 뭐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져서 뭐 나중에 더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내면 안 돼요. 이니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늦게 오셨네요. 바달님도 그러시구나. 항암으로 방사선 사이즈를 줄이셔서 수술을 하신 케이스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좀 저의 이상향이에요. 약간 제가 원하는 제가 좀 바라는 좀 그런 저는 그런 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생존율을 좀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냐는 이제 저의 주관적인 소견이긴 한데 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복님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독성이 결국은 독인데 그 독성으로 모든 세포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란 녀석이 워낙 강하고 끈질기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 뭐 저기 해충으로 치면 바퀴벌레 같은 거잖아요. 바퀴벌레는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의 암세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니까 독을 이용해서 몸의 세포를 일단 다 싹 다 죽인 후에 기본적인 면역 세포는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면 자연 회복을 통해서 좋은 세포는 일반 세포는 다시 살아나라. 그래서 일단 사람을 반 초절임 현상으로 죽이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원래 항암 치료법이잖아요. 거기서 체력이 안 되시는 분은 돌아가시는 거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만수무강 하셨는데 이제 끝에 뭐 암이 4기 이렇게 발견되신 어르신들은 그냥 치료 안 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많이 또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연세가 되고 하면은 암이 되게 활동을 되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 연세 많은 어르신 갖다가 바로 뭐 항암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기력도 원래 없으신데 거기서 뭐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니까요. 선웅님도 5년째시고 제가 봤을 땐 다 선배님이시고 다 구력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좀 저기 해야 돼요. 제가 좀 많이 오히려 배워야 되고 좀 조언을 좀 많이 구해야 되지 않나. 저 관해된 거 아니에요, 희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관해된 거 아니에요. 관해 판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관해 판정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예비 관해 그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항암을 중단하고 1년 7개월 6개월이 되었는데도 이제 가서 검사할 때마다 그냥 암이 아직 반응을 안 한다, 그냥 가만히 있다, 잠복하고 있다 하니까 그냥 예비 관해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관해 판정 병원에서 당신은 관해입니다 라고 말은 안 해줬어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형님 누님들도 지금 이렇게 저보다 생존도 오래 하고 지금 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좀 이럴 때 뜻깊게 살자. 좀 더 소소한 거라도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삶을 이렇게 연명하고 있을 때 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평소에 내가 뭐 마음 먹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싶은 거들이 있으면 좀 도전도 해보고 내 체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체 여건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님 안녕하세요. 대장암 상기이신데 임상하고자 하다. 그 어떤가요는 저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 솔님님이랑 신랑님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 드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 목숨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 건 너무 주제넘는 짓이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같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답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답해 드려서도 안 되고 답해 드릴 입장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좀 죄송합니다. 답변 좀 못할 것 같고요. 양희은 님도 난소암 말기셨어요? 대단하시네. 방송은 제가 한 5분만 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한 천운, 어떤 확률 그런 거를 좀 솔직히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췌장암 4기, 5년 생존율, 뭐 10몇 프로 완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하고 활동을 하고 제 일상에 대해서 올리고 저도 유튜브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형님 누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뭐 저도 뭐 그렇게 되겠죠. 될 수도 있고 그게 설령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의 이 어떠한 일생일대기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제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 그래도 뭐 좀 힘든 병이셨는데 그래도 나름 일생 삶에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구나 이 사람. 그 남자답게 그래도 비겁하게 뭐 이렇게 소심하게 살진 않았고요. 나름 좀 그런 병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맞서 싸우려고 하고 좀 극복하려고 했구나. 저는 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어떠한 부유한 재산은 못 물려줄지언정만 제가 없어도 제 아들이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못 살았는데 아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기에는 이게 아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도 열심히 안 살았으면서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제 스스로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나마 이제 영상 같은 걸 제작해 놓으면 기록물이 남으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혹시 이렇게 회고가 되면 그래도 우리 뭐 이렇게 살려고 했구나, 나름 열심히 이 사람이 노력은 했구나, 그래도 뭐 겁쟁이는 아니었구나, 뭐 이런 중증병이 걸려서 뭐 이렇게 항상 누워만 있고 아들의 머릿속에 그런 게 좀 그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아빠를 만약에 제가 없는 나중에 아들의 삶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우리 아빠는 그냥 맨날 뭐 둘은 아파갖고 맨날 누워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 같아. 약간 이런 기억으로 남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당당하게 유튜브를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암 환자 유튜브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치유하면서 열심히 사신 분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다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저도 그걸 알고 그거에 있어서 저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 나중에 뭐
설령 누군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 암수아씨라는 애? 걔도 결국엔 죽었어. 복님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입장은 좀 달라요. 아, 저는 뭐 인간의 죽음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좀 물론 저도 무섭죠. 무서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친구랑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친구들도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런 죽음이라든지 저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할 때 친구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되게 좀 치근하게 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신경 쓰이고 친구들한테 고마운 감정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좀 안쓰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어차피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거고 뭐 심지어 동물 개를 키워도 개가 아파도 죽을 수가 있고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한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죽음 앞에 우리가 뭐 벌벌 떨지 말자. 어차피 태어나면 뭐 가는 게 있고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아니 뭐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뭐 제가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사후세계에 갔을 때 또 다른 세계가 펼칠 수도 있고. 네, 형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제가 먼저 딱 뭐 가 있어서 제가 먼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뭐 나중에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제가 친구들한테 좀 더 대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어떻게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님 누님들도 아마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너무 비단 죽음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고 예. 하준 아빠 형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주무세 형님 이제 저도 방송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거의 1시간 거의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제도 그 다른 암종이 다른 그 암 환자 분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도 생각이 상당히 성숙하더라고요. 진짜 마인드 자체가 저도 좀 되게 초연해지고 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남자답게 내가 진짜 죽음도 남자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그런 마음을 키우자 했는데 제가 어제 만났던 분은 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더 대단하고 더 긍정적인 분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런 것 때문에도 진짜 배울 게 많다 이 세상. 진짜 별난 사람도 많고 또라이도 많고 미친놈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람 진짜 많다. 그런 것도 좀 한편으로 많이 좀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형님 누님들도 요즘에 날씨 좀 많이 또 추워지고 했으니까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저는 또 이제 열심히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저는 또 주말에 저희 집 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김장 요즘에 김장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간만에 또 김장 담그는 영상도 제가 또 한번 따끈따끈하게 촬영해서 김장도 또 그런 영상도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뭐 좀 여유가 된다면 제가 뭐 또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유튜브 하세요. 네. 그분은 신장암 4기인가 그러실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아마 좀 대형 유튜브 채널에 아마 좀 영상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때 영상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해서 모두 좋은 밤들 되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밤 되시죠 모두. 감사합니다. 네, 굿나잇. 굿밤 되세요.